드디어 한상재와 함께하는 인리뉴스가 방송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한상재와 함께하는 인도네시아 주간 뉴스 브리핑과 해설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4월 30일, 4월의 마지막 주간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4월을 보내면서 5월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5월은 인도네시아도 우리나라처럼 비극의 5월 폭동이 일어났던 달입니다. 1998년 5월 13일, 그 당시 자카르타는 정말 무정부 상태 그대로였습니다. 길거리에는 무장 폭력배들이 무리를 지어서 지나가는 자동차를 검문하고 강목이나 철봉으로 차문을 부수기도 하고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슈퍼마켓과 중국인들 상점들은 다 불타고요. 밤거리는 적막하기만 했었습니다. 그 당시 우리 교민들은 참 불안한 하루하루를 보내야만 했습니다. 무슨 조치를 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저 집안에서 세상이 좀 조용해지기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렇지만 폭력배들은 점점 더 많아지고 더 전국적으로 번져만 나갔습니다. 급기야 수하르토 대통령도 손을 들고 하야를 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수그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하비비 부통령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했습니다. 하비비 대통령에 이어서 구스두르 대통령이 되기는 했지만 곧 실각을 하고 메가와티 스카르노 부트리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5.13 인도네시아 사태의 전후 맥락입니다. 근데 마침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자카르타 한인연합교회가 5.13 새생명 축제를 연다고 합니다. 5.13이라고 하니까 제가 인도네시아에서 5.13에 얽힌 역사 이야기를 드리지 않을 수 없어서 한번 되짚어 보았습니다. 그럼 인도네시아 정치권 이슈 중에서 테러리즘 퇴치 방안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지금 2019년 대선을 앞두고 국내 정치권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역시 테러리즘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코위 대통령도 이 테러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신중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찰이 테러 문제를 전담해 왔지만은 뭔가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예전처럼 군인들도 테러 작전에 투입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어떤 법적 근거를 국회에서 만들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회는 테러라고 하는 정의가 뭐고 그 범위를 어디까지로 할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찬반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은 정치적 보복이라든지 표적 테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찬반 논의가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코위 대통령의 인프라스트럭처 사업 수행 실적을 평가해보는 그런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조코위 대통령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가 전략 인프라 프로젝트 중에서 2019년까지 2년 안에 마쳐야 할 프로젝트가 38개나 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016년부터 시작한 인프라 프로젝트는 68개로 이미 완공을 했거나 마무리 단계에 든 것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일 시급하게 거론되고 있는 프로젝트는 역시 수마트라 고속도로 건설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즉 빈자이라는 곳에서 랑삿까지, 그리고 랑사에서 럭스마웨, 또 럭스마웨에서 시글리, 그 이어서 시글리에서 아체 구간 고속도로 공사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 외에도 끄디리 공항건설, 수카부미 공항건설, 수카부미 보고르 철도 복원공사, 수마트라 남부와 빈탄주를 잇는 메락, 그리고 바카후헤니 항만건설, 발리와 자바섬을 잇는 끄따빵, 그리고 길리마누 항만건설 등이 아주 시급한 프로젝트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경제 분야 뉴스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도네시아산 수산물의 대유럽 수출이 날이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다는 뉴스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대유럽 수산물 등록 제품에서 이번에 35개 품목이 빠져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제 인도네시아 수산물 제품 등록은 177개만 남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대유럽 수산물 수출품에 대해서 등록을 실시하는 것은 생산 과정이라든지 처리 과정 등을 통해서 품질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전 등록제를 유럽이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물건을 사는 나라가 좋은 품질을 사고 싶을 것이기 때문에 실시하는 그런 사전 등록제인 만큼 인도네시아도 국제 표준에 맞춰서 수산물을 가공을 하고 사전 등록까지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미 중국이라는 나라는 1176개 공장이 등록을 마친 상태라고 하는데 한국도 339개 공장이 이미 등록을 마쳤다고 합니다. 동남아 국가 중에서는 베트남이 가장 성실한데요. 246개 수산물 공장이 유럽에 등록을 마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금년 하리라야 cuti bersama 기간을 6월 11일부터 20일까지로 결정 발표함에 따라서 인도네시아 경총과 상공회의소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온pat 워킹데이를 집단 휴가로 잡았었는데 이상하게도 올해는 9 워킹데이를 cuti bersama로 결정했기 때문에 무려 5일이라고 하는 기간이 늘어났다고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휴가 기간이 그만큼 늘어나게 되면은 수출업체 공장들은 수출 납기를 맞추기 위해서 부득불 오버타임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OT 추가로 인해서 공장들은 생산성이 떨어지게 되고 생산비는 그 반대로 증가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인도네시아 상품의 국제 경쟁력은 자동적으로 떨어지게 될 것이라고 하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겁니다. 결국 그 손해는 인도네시아 국민들이 고스란히 되받게 된다고 지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경총과 상공회의소는 9일간의 하리라야 cuti bersama 기간에 대해서 정부가 좀 더 고민해 줄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근데 금년 하리라야 기간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은 6월 8일이 금요일이기 때문에 사실상 8일 오후부터 20일까지 휴무가 되는 셈입니다. 거기다가 21일 목요일과 22일 금요일만 빠지게 되면은 25일에야 출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총 휴가 기간은 2주, 즉 반달을 노는 것이 됩니다. 정말 놀잡한 하리라야가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단식을 시작하는 라마단은 5월 17일로 정하자고 무하마디아와 NU가 종교성 장관과 함께 3자 합의를 한 모양새입니다. 그렇다면 5월 1일이 노동절이니까 4월 30일이 샌드위치 데이가 되니까 놀고 10일은 예수님 승천 기념일인데 그 다음날이 금요일이니까 또 샌드위치 데이가 되어서 연휴가 되고 거기다가 29일 석가모니 탄생일도 보면 화요일이니까
월요일이 샌드위치 데이가 되어서 연휴가 되게 됩니다. 이래저래 5월은 샌드위치 데이가 많아서 연휴를 즐기게 되고 단식을 한답시고 대충 근무 시간을 단축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6월 1일까지 반짜실라 기념일로 쉬게 되면은 할일하야 장기 휴가는 이렇게 길어지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5월과 6월은 일하기보다는 그저 노는 날, 즉 샌드위치 데이와 휴가로 거의 다 채워질 것이 정말 노는 한 달이 아닌가, 두 달이 거의 노는 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버건 사회 분야 뉴스입니다.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종교적 이유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술을 즐겨 마시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인도네시아 사람들도 술을 사서 마시는 사람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일자리도 부족하고 돈벌이도 변변치 못하기 때문에 술을 마시고 한번 취해서 모두 잊어버리고 싶은 그런 충동이 커지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금년 들어서 벌써 100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시중에서 술을 사다 마시고 사망한 바 있습니다. 경찰은 술을 마시고 또 파는 상점들을 대상으로 단속을 하고 있지만은 그 효과는 그리 크지 못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술 제조 원료로 사용되고 있는 메탄올과 그 외 알코올 수입을 규제하겠다는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메탄올이나 에탄올에 국한하지 않고 좀 더 그 범위를 넓혀서 순이라든지 시아니다, 이 독극물이죠. 그리고 각종 화학색소와 염료 등의 수입도 엄격하게 규제를 하겠다고 발표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은 아주 큰 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인도네시아 보건부가 기생충 주의보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사람들의 기생충 보유 인덱스가 너무 높기 때문에 아이들의 키가 자라지 못하고 발육 정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그런 발표를 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수마트라 바라시 85.9%의 감염률로 제일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중부 칼리만탄도 질세라 82.3%나 되고 있습니다. 그 외 칼리만탄 바라시 78.7%, 발리가 73.7%, 엔테테와 말루쿠 그리고 남부 슬라웨시가 70%대를 조금 넘고요. 엔테베와 북부 수마트라 그리고 반텐주가 60%대의 감염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 사는 우리 교민들도 인도네시아 기생충 감염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특히 어린아이들이나 학생들은 기생충 예방은 물론 퇴치까지 좀 더 신경을 써야 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atas ni solu pasona kongolu tu simaro Nango marlogu di atas ni solu pasona kongolu tu simaro Molo marujuma musengoruku saingoma Anggo bakeku di sitano momu di siure aku saringoma Anggo bakeku di sitano momu di siure aku sarigoma
다음은 자카르타 수도권과 지방 뉴스를 종합해 보겠습니다. 자카르타로 진입하는 고속도로에서 홀짝제를 시행해 본 결과 홀짝제 시간대를 1시간 더 확대하면 어떻겠냐 해서 그렇게 결정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아침 7시부터 시작되던 것을 6시부터 시작해서 9시까지 1시간 더 홀짝제를 실시하겠다고 하는 것이죠. 아직은 시험기간이니까 벌금을 내는 것은 아니겠지만 본격적으로 홀짝제를 실시하게 되면은 이를 위반하는 차량에 대해서 벌금까지 매기겠다고 하는 겁니다. 앞으로는 차 번호 날짜를 잘 숙지하고 다녀야만 자카르타나 그 외 위성도시에서 홀짝제 위반을 하지 않게 되고 그 자동차를 몰고 다니면서 벌금을 내지 않고 다닐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카르타 스마랑 고속도로 구간 중에서 바탕에서 스마랑으로 가는 구간 공사가 금년 말이나 되어야 공사가 끝날 것으로 예고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금년 하리라야 이전에 공사를 끝낼 것이라고 선언했던 정부의 계획에 다소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토지 보상이 마무리되지 않고 있다는 뉴스입니다. 하지만 하리라야 휴가 때는 비록 공사가 끝나지 않았다 손 치더라도 임시로 고속도로를 개방해서 귀성하는 사람들을 돕겠다고 합니다. 어쨌든 금년이 가기 전에는 바탕 스마랑 구간 공사가 끝나게 된다고 하는 것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자카르타에서 스마랑까지 다시 거기서 솔로까지 단숨에 오갈 수 있게 되는 그런 쾌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마지막인데요. 한인동포 뉴스 대신에 오늘은 외국인 취업 허가 수속 절차법 개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조코위 대통령이 인도네시아 외국인 취업 허가 문제를 단칼에 해결해 보려고 대통령령을 개정해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에 비해서 상당히 비합리적인 것으로 알려진 인도네시아 외국인 비자 그리고 노동허가 취득 절차 문제를 이번에 개선해 보겠다고 하는 것이죠.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노동허가 수속 기간과 비자 수속 기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노동허가를 신청하려면 노동부에 LPTKA라고 하는 것을 신청하고 다시 임따라는 것을 받아야만 하는데 이게 공무원 마음대로 줬다 안 줬다 하니까 문제가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임따 연장을 신청을 해도 마냥 그들이 시간을 끌다가 주고 있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이민국 비자는 오버스테이를 할 수밖에 없게 되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버스테이 하루에 30만 루피아씩 상당한 비용을 물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조코위 대통령은 LPTKA와 끼타스를 무조건 접수 후 2일 이내에 발급해 주도록 강제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사나 감사의 경우는 LPTKA에 준거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LPTKA와 무관하다고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비자가 없이 인도네시아에 입국을 했다손 치더라도 2일 이내에 체류 허가를 취득하게 되면은 문제가 없도록 완화하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예전에는요, 비즈니스 비자로 들어와서 노동 비자로 전환을 하고 또 일을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한 적이 있었는데 이걸 못하게 하고 2일 이내 비자를 취득하도록 이렇게 배려를 한 것 같습니다. 끼타스 비자 기간도 1년에서 2년으로 늘려주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공항이민국을 드나들 때 도착 비자를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은 그냥 관광 비자를 받아도 되는지 아직도 이랬다 저랬다 하는 케이스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통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공항이민국 직원이 방문 목적이 뭐냐고 고의적으로 물어보게 됩니다. 이때 비즈니스라고 말을 하게 되면은
35불을 내고 입국을 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까지 디테일하게 해소시켜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외에 투자청과 관계기관 허가 수속 절차 문제도 참 많은데 그건 그대로 놔두고 이민국 절차법만 바꾸게 되는가 봅니다. 이런 것들도 모두 해소시켜 줘야만 인도네시아 투자가 늘어날 것 같은데 아직은 거기까지는 가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금주 주간 뉴스 브리핑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까지 안녕히 계십시오.